소아청소년은 기저질환자 중증 위험이 높습니다. 5세에서 11세에 사용하는 화이자 백신은 소아 접종 간격이 연장이 됐는데 이미 확진된 이후에 오늘은 5에서 11세 기초접종과 12에서 17세 3차 접종 그리고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 보상 및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아청소년 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접종의 필요성과 시행 계획, 당부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전 연령에 걸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5에서 11세 소아와 2차 접종 후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한 12에서 17세 청소년도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5에서 11세는 현재까지 약 70만여 명이 확진되었고 위중증 환자는 20명, 사망자는 4명이 보고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70% 그리고 사망자의 50%는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합병증인 다기관 염증 증후군의 경우는 현재까지 총 10명이 확인되었고 모두 호전되었습니다. 12에서 17세는 현재까지는 48만여 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6명, 사망자는 2명이 보고되었고 위중증 환자의 92%, 사망자의 2명은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총 4명이 확인되었고 모두 호전되었습니다. 소아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중증화율과 사망률은 낮지만 면역 저하자, 기저질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증 위험이 높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처하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변이에도 대비하기 위해 접종 가능한 모든 국민에게 충분한 접종 기회를 부여하고 특히 고위험군에게는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하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아청소년 접종과 관련해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 권고사항에 따라 고위험군에게는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하고 건강한 소아청소년에게는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에서 11세 소아 기초 접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에서 11세 접종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기존 백신에 비해 유효 성분이 3분의 1 수준으로 별도로 제조된 소아용 화이자 백신을 사용합니다. 임상시험 결과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어 지난 2월 23일 식약처가 허가를 하였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5에서 11세 접종을 시행한 미국의 안전성 조사 결과를 보면 5에서 11세 소아를 대상으로 약 870만 건의 접종을 시행한 결과 0.05%인 4,300여 건의 이상 반응이 신고되었고 대부분은 일반적인 이상 반응으로 보고하였습니다. 5에서 11세 접종 대상은 생일이 지난 2017년생부터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0년생까지이며 주민등록상 대상자는 약 307만 명입니다. 앞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공고해 주신 것처럼 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적극 권고하며 일반 소아는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도록 접종에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접종이 필요한 고위험군은 만성 폐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만성 신질환, 그리고 신경근육질환과 당뇨, 비만, 그리고 면역 저하자 등 기저질환과 면역 저하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미 확진된 소아의 경우는 고위험군은 면역 형성과 중증 예방을 위해 기초 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드리며 일반 소아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접종 간격은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을 고려해서 WHO와 외국 등의 공고사항 등을 참고하여 8주 간격을 원칙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식약처 허가 기준인 3주 간격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 일정은 백신 도입과 또 식약처의 품질 검사 일정을 고려해서 오는 3월 24일부터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접종은 3월 3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종 기간은 약 1,200개소의 소아 접종 전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소아 대상 예방접종 경험이 많고 또 소아에서의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역량, 또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 의료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접종 술기 교육을 필수로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접종 기간의 목록은 3월 14일 오늘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반응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위해서 접종 초기 약 1,000여 명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조사, 감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에서 11세 소아접종의 경우에는 안전접종과 또 이상 반응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동반하여 접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12에서 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종 대상은 2차 접종을 완료한 청소년이며 생일이 지난 2010년생부터 2005년생까지입니다. 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 적극 공고하며 일반 청소년은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도록 접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겠습니다. 2차 접종을 완료한 후에 확진된 경우는 3차 접종을 공고하지 않습니다. 접종 간격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 이후부터 3차 접종이 가능하며 면역 저하자는 2개월 이후부터 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3월 21일부터 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청소년 대상 3차 접종도 이상 반응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위해 접종 초기 1,000여 명에 대해 이상 반응에 대한 능동 감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mRNA 백신 접종 간격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세 이상 접종자의 mRNA 백신 1, 2차 권장 접종 간격을 3, 4주에서 8주로 조정합니다. 접종 간격을 연장할 경우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5세 이상 접종자의 1, 2차 접종 간격을 4에서 8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도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1, 2차 접종 간격을 8주로 조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로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48만 명에 대해서는 2차 접종일이 1차 접종 완료 후 8주 후로 일괄 예약이 변경됩니다. 다만 오늘과 내일 2차 접종이 예약되신 분들은 긴급하게 일정을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변경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학적인 사유나 개인 사정으로 조기에 2차 접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식약처의 허가 범위인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까지 접종을 당겨서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5에서 11세 연령층 중에 이미 확진된 이후에 치료된 소아들도 많은 상황인데 5세에서 11세 기초 접종에 있어서 가장 골격된 내용은 고위험군인 5세에서 11세와 그 외에 소아에서의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확진된 경우에 고위험군이라고 하면은 기초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추천하는 반면에 고위험군이 아닌 5세에서 11세이면서 이미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라고 하면은 접종을 완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소아 접종 간격이 8주로 연장이 됐는데 접종 간격을 3주에서 8주로 연장을 했었을 때 가장 관심 갖고 우려되시는 부분은 3주에서 8주 사이에 항체가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에 대해서 염려하시는데 연구 결과에서는 3주에서 8주 사이에 항체가가 현저하게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3주에서 8주로 연장을 했었을 때 8주에 이 두 번째 접종을 하면은 항체가가 더 현저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3주에서 8주로 연장한 것 자체로 인해서 백신에 의한 효과가 더 늦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접종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관련된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소아 청소년 전문의와 또 백신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이제 권고사항을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기저질환이나 면역 저하자 등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나 관리를 받고 있는 고위험 소아에 이제 중점적으로 접종 공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그 고위험 소아를 진료하고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의 권고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련 전문 학회 또 전문 의사회하고 협력해서 적극 접종이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좀 더 접종을 권고하고 시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 주치 의사 선생님을 통한 접종 권고 그리고 다양한 소통 통로를 통해서 접종 정보를 제공하고 또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접종이 필요한 그런 안내문 같은 것들을 공지해서 접종이 필요하신 분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게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소아의 경우에 자율적으로 접종 여부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지금 국내에서 오미크론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발생률이 높은 연령이 소아라는 점은 백신 접종을 맞지 않는 연령군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백신 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적으로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니는 부모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백신의 효과가 100%가 아니라면은 맞추고 싶지 않은 부모님도 계실 거고 백신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예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맞고 싶다라고 결정하시는 부모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저희가 각 가정이나 아이들 그리고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5세에서 11세에 사용하는 화이자 백신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유효성과 그리고 안전성이 정확하게 잘 검토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으시고 접종을 결정하시되 백신 접종에 대한 효과가 100%는 아니고 고위험군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백신의 이득이 고위험군보다는 더 낮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하셔서 백신으로 인해서 오미크론 감염을 예방한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의해서 백신을 접종하겠다라고 결정하시는 그런 결정도 타당한 결정이 되겠고 백신의 효과가 완전치 않다 100%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자연 감염하겠다라고 결정하시는 부모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백신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이들한테서의 감염률이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통해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은하 위원장 일정이 있어서 마무리 발언 잠시 부탁드립니다. 5세에서 11세 기초 접종과 그리고 12세에서 17세의 그 3차 접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소아 청소년에서는 고위험군에서의 중증 진행 그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한 것이 이제 예방접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더불어서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오미크론 감염의 확산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기초접종과 그리고 추가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아이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접종 여부를 결정하실 때 많은 부담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에 있어서 백신의 효과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접종 시행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어린 연령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자세하게 아이들을 잘 관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있으면은 미루지 마시고 접종을 하셨던 기관에 꼭 질의 또는 진찰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그런
일반 소아 청소년인 경우에도 백신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가 오미크론인 경우에는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아마 조금 더 낮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개별적으로 잘 판단하시고 그리고 백신 접종 기관에서 상담을 통해서 백신을 맞으시도록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장 마무리 발언 들어가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을 극복하고 위중증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미접종자,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 저하자인 고위험군은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력해서 안전한 예방접종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